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기이한 날씨와 더불어 부실 공사와 관련된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관련된 소식은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看到吧？拿手都会勾下来。你们大家说，要不要举报的？这个房子，你看的。 심지어 해당 영상들에 나온 건물들은 싼 비용으로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하나로 몇 억씩 하는 고급 아파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 문제인 것은 중국 당국에서는 이런 사태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퍼지지 않도록 영상을 삭제시키고 언론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이런 사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몇몇 SNS를 통해서인데요. 그래서인지 건설사와 고위직들이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에 불과할 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그저 건설사의 문제라고만 보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이야기하는 순간 신변의 위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들의 생각하는 대로 당국에서는 일부러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바로 중국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부채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 7일 국제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세계 부채는 올 1에서 3월 1분기 동안 7조 5천억 달러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중국만 본다면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부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4월에는 이런 문제점이 표면상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레이팅스가 중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지난해 4월 중국이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의 등급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중국이 공공재정을 약화하고 공공부채 수준은 계속 오르리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인데요. 이에 중국 측에서는 편향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현재 상황을 본다면 예측이 들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채 상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국가적으로 해당 부채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서민들의 고열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그에 따른 세금으로 인하여 정부가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큰 사업이라서 그런지 중앙 당국이 아닌 곳에서도 건물을 짓는 행위를 우후죽순으로 해댔는데요. 그 덕분에 부실공사 역시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부실공사로 문제시된 것은 아파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 있던 차오바이어 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근 시간대에 사고가 일어나며 일대에는 우회하는 차량으로 혼란을 빚었는데요. 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1999년에 완공된 대교이기에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했지만 정말 진행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 균열이 발견되어 1년간 보수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몇 년간 문제가 지속되었음에도 관련 기관은 모르쇠로 일축했던 듯합니다. 보수를 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계속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과연 제대로 보수를 했던 것은 맞는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벌어진 사건으로 부실 공사의 끝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650년 역사 문화재가 와르르 무너진 사건인데요.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19일 안후이성 츠저우시 평양현의 명중도 고르기와가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를 보면 아시겠으나 처마 끝에서부터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조금씩 무너지는 듯하던 지붕은 먼지를 휘날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 보는 그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너무 익숙한 듯이 보여서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듯한 생각마저 들게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해당 광경을 찍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휘말릴 때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붕괴는 대략 1에서 2분가량 지속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정말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후 공식 통지문에서는 사건 발생 후 문화재 관련 부서가 현장에서 인파를 즉시 대피시키고 보안 장벽을 설치해 현장을 통제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건 당시에는 없던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과연 얼마나 많은 인파들을 대피시켰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와 함께 긴급점검 조사팀을 꾸렸으며 보건사업세계 및 시공감독 부서에 실시간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검증의 지원을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했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상황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은 회의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문화재는 이미 수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무너진 문화재는 중국 현존 최대 규모의 누각형 구조물 중에 하나인 명중도 고려였습니다. 명나라 태주 주원장의 수도 이전 계획과 함께 1375년 평양현에 건립되었던 역사적 건축물인데요. 놀랍게도 과거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어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사실 해당 문화재는 수도가 베이징으로 옮겨지면서 명중도 역시 점점 쇠퇴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1853년 소실되었습니다. 물론 버텼다고 하더라도 문화대혁명 시기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큰데요. 놀랍게도 현재의 모습은 1995년 재건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자는 운동을 하면서 해당 문화재를 재건하기로 결심했던 덕분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도 부실공사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구조물은 2017년부터 산발적으로 기와 추락과 처마 손상이 발생했는데요. 계속되는 문제에 2023년에 문제를 해결하겠답시고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2024년 3월 대대적이 보수를 마쳤는데요. 해당 보수 사업 비용만 최종 290만 위안, 하나 약 5억 5천만 원이 들어간 보수였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과 시간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몇 년간은 조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작 1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지붕이 거의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당시 사업 안전 및 품질 부분에서 이상 없음 평가를 받은 바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의아함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는 중국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심지어는 가장 튼튼해야 할 학교 체육관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헤이롱장성 내의 한 학교에서 체육관이 붕괴되어 훈련 중이던 여자 배구팀 15명이 갇히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심지어 그중 11명이 목숨을 잃게 된 큰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헤이롱장성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화난현의 한 중학교 체육관이 무너진 것인데요. 그로 인하여 농구를 하던 7명이 매몰되었으며 그중 3명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계자들은 꼼꼼히 점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건물 붕괴 사고가 얼마나 중국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며 일상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문제는 중국 내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런 부실 공사는 중국 업체가 맡은 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태국 방콕에서 감사원 청사가 붕괴되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청사는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철도 10국과 태국 현지 법인 이탈리안 타이 개발이란 곳이 합작해서 진행하던 사업 중 하나였는데요. 그 사업 규모만 908억 원에 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은 너무 쉽게 무너져 내렸는데요. 미얀마 7.7 규모의 지진에 영향을 받은 태국에서 유일하게 붕괴된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건물처럼 건설 도중이었음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 건물은 없었는데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 태국이 당국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당 사건의 이면에 부실 공사가 원인이 된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지진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만 부실 공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어이없는 붕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공사의 문제는 설계부터 이미 엉망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축과 건물의 중심을 잡는 축이 서로 다른 곳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해당 건물은 건물 가장자리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는데요. 현장의 콘크리트와 시멘트 샘플을 확인한 결과 강도가 표준 측정치에 충족하지 못했으며 철근 역시 강도가 약해 기준에 미달했다고 하죠. 심지어 건축 관련 문서에 기재된 전문 엔지니어의 서명도 위조되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부실 공사를 의미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관련된 17명에게 업무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중간 조사 결과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이런 사례는 중국 업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쉽게 발견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중국 국유기업이 착공했던 피지의 프렌드십 플라자는 시공 지연과 안전상의 문제로 미완공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현재는 건물에서 잔해물이 떨어지기도 하며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많은 곳들이 중국과의 협력 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건물들은 하나같이 하자가 있음에도 보수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뜻하지 않게 한국 건설사들과 계약한 나라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한국과 계약을 맺어 건설을 진행한 나라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한국 건설사는 하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수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국과 계약한 나라들만 미소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계속해서 붕괴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한국 건설사 글로벌 수주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하지만 인명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중국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인식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